242쪽 등비수열 들어갑시다. 자, 등비수열이란 뭔지 한번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자, 등비수열입니다. 자, 등 같을 등 비율 비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비율이 같은 수를 나열한 것을 얘기를 한다라는 거겠죠. 자, 우리 보시면요. 1, 2, 4, 8과 같이 첫째 항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를 곱하여 만들어진 수열을 우리 뭐라 한다? 등비수열이라 한다. 자, 등차수열은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든 거라면 등비수열은 일정한 수를 뭐한 거야? 곱한 겁니다. 그때 곱해진 이 일정한 수를 우리 뭐라고 한다? 공비라고 합니다. 공비라고 합니다. 자, 우리 보통 첫째 항을 뭘로 나타내죠? A로 나타냅니다. 그죠? 그리고 공비는 R로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n 더하기 1번째 항은요. n번째 항에다가 뭐 R 공비를 곱한 거와 같다 되겠죠. 자, 여기에서 양변을 n 항으로 나누면 그지 n번째 항으로 나누면 an분의 n 플러스 1은 뭐가 된다? 공비 R이 된다. 아, 그래서 이웃하는 두 항을 나눈 값이 항상 일정한 값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웃하는 두 항을 뭐 나눈 값이 항상 일정한 공비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1, 2, 4, 8 이렇게 수열이 주어져 있네. 자, 보니까 1에서 2일 때 곱하기 2, 2에서 또 곱하기 2에서 4, 4에다가 곱하기 2에서 8 되니까 일정한 수 얼마? 2를 곱한 거죠. 그래서 공비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첫째 항은 제일 먼저 나오는 항이니까 얼마가 되고요? 1이 되고요. 공비는 얼마가 되는? 2인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이 됩니다. 라는 거겠죠. 자, 2번처럼 16, 마이너스 8, 4, 마이너스 2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곱하기 얼마를 한 거다? 마이너스 얼마 2분의 1을 하면 되겠죠. 그죠? 여기도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첫째 항이 얘는 16이 되고요. 자, 공비가 얼마인? 마이너스 2분의 1인 등비수열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 우리가 수가 이제 나열된 걸 보시면요. 아, 일정한 수를 더했습니다. 일정한 수를 곱했습니다에 따라서 등차수열입니다. 등비수열입니다를 구분 지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죠. 자, 첫째 항을 A라고 하고 공비를 R이라고 하는 등비수열의 일반항, 자, n번째 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n번째 항은 어떻게 됩니까? A 곱하기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 빼기 1 제곱이 됩니다.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 제곱 빼기 1, n 빼기 1 제곱, n 빼기 1 제곱이 됩니다. 자, 첫째 항을 A라고 했으니까 첫째 항은 A가 되겠죠. 공비가 R이니까 두 번째 항은 AR. 자, 세 번째 항은 AR에다 또다시 R을 곱했으니까 AR 제곱. 네 번째 항은 AR 세제곱 되니까 우리가 규칙을 살펴보면 되겠네요. 그죠? 첫째 항일 때 R의 0제곱, 둘째 항일 때는 1제곱, 세 번째 항일 때는 2제곱, 네 번째 항일 때는 R의 세제곱이 되니까 당연히 n번째 항에서는 자, n 빼기 1 제곱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우리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1차식으로 주어졌을 때, 자, 등비 수열은요, 자, R의 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지수에 뭐가 있다? 변수가 있다. 지수에 뭐가 있다? 변수가 있다. 지수에 뭐가 있다? 변수가 있다. 그래서 ARn-1제곱이 된다. 이렇게 지수 거듭 제곱꼴로 나와 있으면 무슨 수열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등비 수열이라는 걸 알 수 있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첫째 항이 3이고요. 첫째 항이 3이고 공비 R이 마이너스 2인 일반항 구하라 했으니까 우리는 A에는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 제곱이 됩니다. 라고 했죠. 자, 그러면 다섯 번째 항을 구하라 하면 n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되죠? 5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3 곱하기 마이너스 2에 5 빼기 1이니까 뭐 4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는 3 곱하기 마이너스 2의 4제곱은 얼마? 16이 되네요. 그죠? 16. 그래서 얼마 나온다? 48이 된다 해서 우리 일반항을 찾으면
몇 번째 항의 값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등차 수열에서 등차 중앙을 배웠으니까 이제 등비 수열에서는 등비 중앙을 배울 수 있다는 거겠죠. 자, 0이 아닌 세 수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A, B, C가 있고요. 이 순서대로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있는 항 B를 A와 C의 무슨 항? 등비 중앙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B가 A와 C의 등비 중앙이면 우리 무한값이 비율이 일정하다 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B 나누기 A. 자, A분의 B랑 C 나누기 B, C 나누기 B 한 것이 같으니까 우리 B 제곱의 값은 뭐가 된다? AC가 된다. 그래서 등비 중앙의 제곱, 가운데 항의 제곱은 양끝 항의 뭐와 같다? 곱과 같다. 양끝의 곱과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 등비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겠죠. 등차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듯이 등비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 첫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자, n-1 항에서 n 플러스 1항에서 n항을 나누면 항상 r로 일정한 값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이 됩니다. 라고 했었죠. 두 번째는요. 자, 세 개의 항이 있는데 n 플러스 1항의 제곱이 n항과 n 플러스 2항의 곱으로 나타났다. 이래도 우리가 등비 수열이 된다는 표현. 자, 등비 수열이라는 표현이 없어도 이러한 표현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우리 등비 수열이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볼까요? 자, 세 수가 있는데요. 2x, 18 이 순서대로 뭐가 있다?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대요. x의 값 구하랬으니까 우리 x제곱은 2 곱하기 18하고 같아요. 2 곱하기 18하면 얼마? 36이 되니까 우리가 구하는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돼서 몇 개? 두 개의 값을 구하네요. 자, 우리 등차 수열에서 등차 중앙은 한 개의 값이 나왔지만 등비 수열에서 등비 중앙은 항상 몇 개?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개의 값이 나온다. 등비 중앙은 몇 개의 값이 나온다? 두 개의 값이 나온다. 등비 중앙은 몇 개의 값이 나온다? 두 개의 값이 나온다. 라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을 해줄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보충학습 볼까요? 자, 등차 중앙하고 등비 중앙 사이의 관계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얘는요, 우리, 자, 고등수학 하에서 배웠던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 있었죠. 평균의 관계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산술기하 평균을 얘기할 때 항상 주어진 값들이 뭐야? 양수라는 양수 조건이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꼭 했었죠. 양수일 때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 두 양수 A, B에 대하여 등차 중앙을 뭐라 했고요? A라고 했고요. 등비 중앙 중 양수 왜 두 개 나오니까 양수만 뭐라고 하자? G라고 했을 때요. 자, A는 등차 중앙이니까 자, 양수 A, B에 대해서 A가 가운데 있는 항이죠. 그래서 A는 2분의 A 플러스 B가 될 거고요. 등비 중앙 G는 루트 AB가 될 겁니다. G 제곱이 AB니까 G는 양수니까 루트 AB가 되겠죠. 뿔마 아닙니다. 그죠? 자, 이때 A와 G는 각 두 양수의 산술 평균 기하 평균과 같으므로 뭐가 된다? A의 값은 항상 뭐보다 G보다 크거나 같다. 단 등호 조건 필요하다 했죠. 등호는 두 개의 값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다. 그래서 보니까 등차 중앙과 등비 중앙은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 자, 양수 조건이 주어져야지만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양수 조건이 꼭 필요하다는 거 꼭 우리가 기억을 해줄 수 있도록 합시다.